문 하나, 상자 하나, 그리고 오래된 리본핀 하나. 딱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왜 끌렸는지 원점을 끄집어내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요. 이상하게도 손목이 먼저 반응했고 마음이 뒤늦게 따라붙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약속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등을 떠밀었거든요. 지역은 그날도 정각보다 10분 일찍 보호센터에 도착했는데요. 카드를 찍고 문 손잡이를 한번 닦아놓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적은 없었고 딱히 칭찬받은 일도 아니었는데요. 본인은 그걸 예의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이곳에 이름을 올리던 날 아주 짧은 한마디를 들었거든요. 내일은 10분만 더 일찍 와줘요. 부탁이라기보다 빌려주는 마음처럼 들렸고 그 뒤로 20분은 지역에게 작은 신앙이 되었더라고요. 뭔가를 지키고 있다는 감각, 그게 요즘 지역에게 제일 필요한 공기였거든요. 은우는 반대 골목에서 돌아 들어오다가 도서실 창문을 먼저 봤습니다. 그 방에 들어서면 숨이 조금 느려지는 게 늘 신기했는데요. 원래 이 건물에 이런 공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기억이 이 공간을 그렇게 바꿔놓은 건지 가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름표가 자주 뒤집혀 있던 어느 아이, 그래서 늘 너라고 불렀던 어떤 얼굴, 그리고 등 뒤에서 괜찮아, 난 내 편이야 하고 건네던 목소리. 은우는 그 목소리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못했다고 오늘에서야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담당자는 책장을 옮기다가 어이쿠하고 작은 비명을 냈는데요. 구석 깊숙이 밀려있던 크래프트 상자가 발에 걸렸던 겁니다. 상자 겉면에는 겹겹이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가장 윗칸에는 흐릿한 펜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행사 기록 재정리 요망. 담당자는 난감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미룰 순 없죠. 두 분 오늘 손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지역이 자연스럽게 상자 앞으로 의자를 끌어오자 은우도 말없이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는 이 구도 누가 보면 오래된 팀처럼 보였을 겁니다. 스테이플러 자국이 무성한 파일을 조심스레 펼치는 순간 빛바랜 사진 몇 장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풍선, 색종이, 커다란 배너, 장난감 교환 테이블, 그리고 맨 끝 사진. 초록 니트를 눌러 쓴 학생이 아이의 이름표를 바로잡아주고 있었는데요. 사진 중앙의 어색한 미소와 귀 옆으로 흘러내린 앞머리가 지역 쪽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역이 먼저 웃더니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안해. 그 말과 동시에 은호의 손끝이 다른 사진으로 갔는데요. 작은 반창고가 붙은 검지, 머리를 짧게 묶은 옆얼굴, 그리고 어색하게 올라간 입꼬리. 잠깐만요, 이건. 은호가 끝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누구나 그 표정의 의미를 알 수 있었죠. 닮아 있었습니다. 지금의 은호와 사진 속 그 학생의 버릇들이요. 담당자는 고개를 내밀어 사진을 훑어보더니 아, 그때 작은 리더 팀 만들었던 고등학생 둘이 있었어요. 내가 이름을 자주 들었는데 이마이너스죠? 이건 나중에 떠오르면 말해줄게요 하고는 다른 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서실에는 둘만 남았고요. 정적이 길어질수록 사진 속 공기에서 지금의 체온이 묻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 혹시 우리 그때부터 같이였던 걸까요? 은호가 먼저 물었고 지역은 서류 모서리를 정리하다가 멈춘 손으로 턱을 문질렀습니다. 기억이 다 선명하진 않는데요. 어깨를 두드리면서 같이 하자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얼굴은 흐릿한데 손 감각은 또렷해요. 이상하죠. 은우는 그 말을 듣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이름표를 자주 고쳐주던 애가 있었는데 이름을 제대로 부른 날이 별로 없었어요. 늘 뒤집혀 있어서요. 그래서 계속 너라고만 불렀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미안했네요. 그때 문이 열리며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었네. 늘 그렇듯 말수는 적었지만 표정은 다 말해주고 있었죠. 상자 위 사진을 집어든 성재는 한 장, 또 한 장 넘기다가 멈춰서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니트 모자, 그때도 멋부렸구나. 지역이는. 농담이었지만 농담을 지탱하는 눈빛이 가볍진 않았습니다. 사진 속 배너가 성재의 시선을 잡아 끌었거든요. 당신이 꽃입니다라고 적힌 문장, 그리고 모서리에 작게 휘갈긴 연필 메모. 내일도 10분 일찍. 성재가 속으로 짧게 웃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말 요즘 내 입에서 자주 듣던데 설마 그때부터였나봐. 그때 담당자가 다른 묶음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아마 학생 대표 서명 페이지예요. 후원자 미팅 회의록이랑 묶여 있었는데 서명 칸만 남아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종이를 넘긴 순간 둘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JH와 EO, 풀네임은 없었지만 이니셜만으로도 충분했죠. 손글씨가 달랐고 앞도도 달랐고 마지막 획에서 주저한 흔적까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같은 페이지, 같은 줄에 나란히 적혀 있다는 게 묘하게 심장을 건드렸거든요. 이거 그냥 장난 아니죠? 성재가 조용히 물었고 지역은 정색을 풀지 못한 채 종이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장난으로 남겨둘 게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은우는 서명 아래 작게 그려진 작은 도형에 눈길이 멈추곤 했는데요. 리본 모양으로 보였고 매듭 끝에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리본핀? 은우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고 담당자는 손뼉을 탁 쳤습니다. 맞다. 리본핀, 그때 학생 대표 한 명이 늘 가슴에 달고 다녔어요. 분홍색이었나 아이보리였나 선물로 받았다면서 엄청 소중히 여겼던 기억이 있어요. 분위기가 거기서 한 번 더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티를 내지 않았지만 셋 다 같은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럼 후원자 미팅 장소 지금도 있나요?
지역이 묻자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카페로 바뀌었는데 남아있어요. 주인도 예전 건물주 아드님이시고요. 성재는 의자를 밀쳐내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보죠. 골목을 2번 꺾고 언덕을 하나 내려오면 나오는 작은 벽돌 건물. 예전엔 동네 공부방으로도 쓰였던 그곳이 지금은 조용한 카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서 책을 보던 중년 남성이 셋을 보자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보호센터에서 오셨죠? 전화 받았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서류철과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 그때 회의록 사본이랑 행사 안내 전단지, 그리고 이건 제 아버지가 보관하던 거예요. 종이 봉투를 열자 오래된 배지와 손수 만든 듯한 리본핀 하나가 나왔습니다. 색은 많이 바랬지만 매듭 모양이 기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끝자락에 작게 박음질된 점 하나, 도서실 서명 페이지에 리본 스케치와 같은 자리였거든요. 은호가 리본핀을 손바닥에 올려놓자 아주 잠깐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저 기억이 날 것도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요. 말끝이 흐려졌는데도 성재는 그 떨림의 온도를 정확히 받아들였는지 리본핀을 탁자 가운데로 조용히 밀어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정하지는 말자. 지역도 그것이 맞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확정이 아니라 확인이었거든요. 그때 건물주 아들이 한 장의 사진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 폴라로이드예요. 그의 리허설 날 찍은 거래요. 사진은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얇았고 색이 반쯤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대 앞에서 발표 자료를 맞춰보는 학생 둘의 뒷모습, 그리고 의자 하나에 걸려있던 아이보리 리본핀. 가까이 대고 보면 끈 한 가닥이 약간 더 길었는데 손느낌이 더 편해서 일부러 그렇게 묶었다는 메모가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른쪽 끈 살짝 길게. 지역은 갑자기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나 그날도 시간을 쟀었는데.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에 본인이 먼저 놀랐고 성재와 은호의 시선이 동시에 지역에게 향했습니다. 휴대폰 스톱워치도 아니고 손목시계도 아니고 그냥 한 글자씩 세면서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의 약속 같았거든요. 은호는 거기에 대답을 얹지 못하고 리본핀만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10분 일찍이라는 말을 그날 누가 했는지 그 말 한 줄만 오늘까지 따라오더라고요. 회의록 뒷장에는 학생 대표의 역할이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발표 진행, 질의응답, 후원자 동선 안내, 폐회 정리. 그 아래에 연필로 억지로 눌러 쓴 문장 하나. 꽃은 스스로 걸어오지 않는다. 누군가 맞으러 나가야 한다. 당시 센터장님이 남긴 메모인지 학생이 끄적여둔 다짐인지 분간이 안 갔지만 의미는 이상하도록 분명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셋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지역에게는 출근길에 매번 반복하던 10분의 예의가 관성에서 신념으로 바뀌는 느낌이 들었고 은호에게는 남에게 건네던 난 내 편이야가 누군가 자신에게도 건넸던 말이었다는 깨달음이 아릿하게 박혔습니다. 성재는 둘의 표정을 보고 아주 잠깐 고개를 숙였는데요. 어쩌면 오늘 이 순간을 본 것만으로도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겠다는 감각이 들었거든요. 카페를 나와 다시 센터로 걸어오는 길, 셋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마다의 어제와 오늘이 안에서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같이 돌아온 도서실에서 담당자가 또 다른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아, 이건 분류하다가 나온 USB야. USB는 아니고요. 옛날형 녹음기네요. 회의 때 쓰던 녀석인데 배터리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뚜껑을 밀자 작은 AA 배터리 2개가 딸깍 소리를 내며 굴렀고 담당자가 급히 커튼 뒤 서랍에서 새 배터리를 꺼내 끼웠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마치 가위질하듯 끊기던 소리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잡음 사이로 들리는 연습 목소리, 단어를 나눠 발음하는 습관, 그리고 어느 순간 선명해진 대화. 시간은 내가 잴게. 넌 10분 일찍. 내일도. 당연하지. 녹음기 위 작은 스피커에서 나온 이 짧은 네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역은 손등으로 눈꺼풀을 한번 눌러내렸고 은호는 무릎 위에서 깍지 낀 손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성재는 녹음기를 껐다 켰다 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얻는 순간 이 네 문장의 힘을 흩뜨릴 것만 같았거든요. 정리 작업은 밤을 넘어섰고 상자는 다시 테이프를 반쯤만 붙인 채 책장 옆에 기대어 놓였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뜨려는 순간 은호가 상자 안쪽 모서리에서 무엇인가에 손끝을 걸었습니다. 종이보다 조금 더 두껍고 천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감촉. 꺼내보니 책갈피처럼 생긴 천조각이 나왔습니다. 아이보리 리본의 매듭 일부였고 한쪽 끈 끝에 작게 박음질된 검은 점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은호는 본능적으로 지역을 봤고 지역은 자세를 낮춰 그 점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이 자리 사진 속 리본핀 점이랑 같네요. 성재가 말했다가 스스로도 놀랐는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내가 너무 몰입했나 봐. 그런데 그 몰입이 셋을 같은 쪽으로 조금 더 당겨주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잠깐 쉬자며 1층 자판기 앞에 서니 마침 밖에서 빗방울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소나기였지만 사람을 솔직하게 만드는 소리였달까요? 지역이 말했습니다. 나 오늘 이전까지는 20분이 그냥 성실의 습관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 빌려서 이어받은 약속이었을 수도 있겠네. 은호는 컵을 감싼 손을 꼭 쥐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도요. 난 내 편이야라는 말을
사실은 누가 제게 먼저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건네고 싶었나 봐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다. 평가보다 관찰이, 결론보다 경청이 어울리는 밤이었거든요. 그럼 내일부터는 우리 셋이 같은 10분을 지켜볼까? 성재가 마지막에 덧붙인 그 말이 이상하게도 세 사람을 같은 크기의 원 안에 세워줬습니다. 밤늦게 도서실로 다시 올라오자 담당자가 기웃거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상자 계속 여기 둘까요? 아니면 사무실로 옮길까요? 지역은 상자 뚜껑을 바르게 덮어 테이프를 정리했고 은우는 리본 조각을 얇은 지퍼백에 넣어 상자 맨 위에 얹었습니다. 성재는 펜을 꺼내 상자 옆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재정리 10분 일찍. 담당자가 피식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때 다시 만나요. 다 같이. 건물을 나오는데 빗줄기가 조금 잦아들었더라고요. 골목을 내려오는 동안 셋은 휴대폰을 꺼내 같은 사람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역은 내일 10분 일찍이라고만 썼고 은우는 오늘 고마워요. 다음엔 제가 먼저 도서실 문을 열어둘게요 라고 보냈습니다. 성재는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이모티콘이 오늘 밤 가장 정확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끝을 흐리지 않고도 충분히 전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음날 도서실 불이 켜지기도 전에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먼저 스쳤습니다. 지역이었고 곧바로 은우가 계단을 올랐고 그 뒤를 성재가 따라왔습니다. 셋이 같은 손잡이를 잡자 금속이 아주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문인데 손에 잡히는 감촉은 달랐어요. 기대와 예감이 섞인 온도였달까요? 들어서자마자 지역이 상자부터 꺼내 탁자에 올렸고 은우는 리본 조각을 펼쳐보면서 천의 결을 따라 엄지로 토닥토닥 눌렀습니다. 성재는 커터칼 대신 손톱으로 테이프 자국을 조심스럽게 문질러 본 듯 찌꺼기를 떼어냈고요. 사소한 몸짓들이 쌓여서 사람 사이에 다리가 놓이는 걸 셋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분류가 이어졌고 중간에 커피를 들고 올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라였는데요. 우연히 근처까지 왔다가 들렀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레이블 스티커 좀 드릴까요? 작업실에 남은 게 많아서요. 영라는 한 장 한 장 라벨을 나눠주며 색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을 조용히 설명해줬습니다. 노랑은 행사, 파랑은 후원, 초록은 봉사, 빨강은 위험 신호 말고 확인 필요로 쓰면 좋겠어요. 불안해지지 않게. 은우는 그 제안을 바로 받아들였고 라벨 위에 또박또박 작은 글씨로 확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괜히 마음을 진정시키더라고요. 지화는 영라와 같이 있었습니다. 경로 확인차 센터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다면서요. 상자 얘기를 듣자 금세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문서 스캔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폰으로 찍은 뒤 색 보정하면 오래된 글씨가 살아날 때가 있어요. 성재가 역시 우리 집 둘째라고 농담하자 지환이 아니 그냥 사람들 편해지게 해드리고 싶은 거절하며 쑥스러워했는데 그 말투에 방한 공기가 한 번 더 풀렸습니다. 수빈은 오후에 합류했습니다. 오늘은 촬영하러 온 게 아니라 스티커를 자르고 포스트잇에 번호를 붙이는 일을 도왔습니다. 오빠 나 오늘은 조용히 할게요. 근데 이거 진짜 재밌다. 수빈의 손놀림이 빠르니까 종이가 금방 산뜻하게 정리되더라고요. 그렇게 넷, 다섯, 여섯의 손이 상자 하나 위에 겹치면서 오래된 기록이 새로운 호흡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작은 초대장 한 장이 더 나왔는데요. 당시 후원자 미팅 리허설 참석증이라는 문구와 함께 아래에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 테두리에 새겨진 글씨는 동행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취향이었겠지만 그 단어 하나가 상자의 성격을 완벽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동행, 함께 걸어주는 일, 누가 앞에 서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속도로 옆을 지켜주는 일. 그 일을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해왔다는 증거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삼 받아들고 있는 셈이었어요. 정리 끝 무렵 담당자가 새 종이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 이건 어제 밤새 보건팀에서 보낸 건데 행사 리플릿 원본 같아요. 봉투를 열자 반으로 접힌 리플릿이 나왔고 안쪽 접힘선에 작은 글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발표 순서 학생 대표 2명, 센터장 후원자 대표, 주회 시작 10분 전 착석 완료. 그리고 맨 하단 누군가가 농담처럼 적어둔 문장, 늦는 사람 벌칙 다음 주 월요일 청소 당번. 지역이 바로 웃음을 터뜨렸고 은우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혹시 그 벌칙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성재가 그럼 은우 후배는 원래부터 이곳의 주인장이었네 하고 직진 멘트를 던졌습니다. 방 안에 웃음이 퍼지는데 그 웃음이 얄팍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스며드는 웃음, 다음 날까지 남아있을 웃음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리본핀을 어디에 둘지 잠깐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쪽, 봉투에 따로? 아니면 도서실 유리장 안쪽, 보이는 자리에? 은우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보이는 자리요. 누군가가 와서 저걸 보고 뭔가 떠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고 성재가 투명 케이스를 찾아 리본핀을 고정했습니다. 케이스 아래에는 작은 카드가 붙었고 거기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오른쪽 끈을 조금 더 길게, 내일도 10분 일찍. 카드의 끝에 점 하나를 찍을까 말까 하다가 셋은 동시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점 하나는 다음 사람이 찍어도 되니까요. 문을 닫고 나오는 길 셋은 거의 발맞춰 걸었습니다. 따로 약속하지 않아도 똑같은 속도로 내려오는 게 가능할 때가 있더라고요. 골목 끝에서 흩어지기 전 지역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은호가 네, 내일이라고 받았고
성재가 10분 일찍이라고 마무리했죠. 이 세 단어가 오늘 하루의 제목처럼 느껴졌습니다. 멋부리지 않아도 멋있는 제목이요. 밤에 각자의 방에서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셋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지역은 스톱워치 대신 숫자를 마음속으로 세다가 잠들었고 은우는 누군가의 이름표를 또박또박 바로 세우는 상상을 하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성재는 오늘 직접 찍지 않은 한 장의 사진 상자 위에 포개진 손들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끄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만족감과 설명하려 들면 어색해지는 평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도서실 문 여는 소리에 어제보다 이른 발자국이 겹쳐졌습니다. 누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았고요. 상자 뚜껑이 다시 열리자 천의 향이 아주 옅게 올라왔습니다. 리본끈의 결, 종이의 바스락거림, 오래된 잉크 냄새, 새로 붙인 라벨의 산뜻함, 그 모든 게 오늘의 숨과 섞였고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라는 질문에 진짜로 답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사람을 돕는 척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누군가의 빈칸을 같이 채우겠다는 약속으로요. 내일도 10분 일찍. 그 약속 하나로도 이야기는 충분히 전진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 한 줄이 우리 각자의 어제를 덜 무겁게 만들었고요. 리본핀은 유리장 안에서 햇살을 받아 아주 얌전히 반짝였습니다. 오른쪽 끈이 조금 더 길었고 그 길이가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여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그 끈을 그렇게 묶어두었는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그 매듭을 다시 풀어 헤치고 새로운 모양으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여기 셋이나 모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셋이 내일도 같은 문을 열겠다는 사실. 그러니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상자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도착할 사람들을 위해 열어두는 입구라는 것. 그 입구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숨을 맞추고 있다는 것. 괜찮다고, 같이 가자고, 10분 일찍 서서 서로를 먼저 맞아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